안녕하세요, 코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서 가장 크게 주목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추측과 전망이 난무하는 리플과 그에 관련 소송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망에 대해 이 영상만 보셔도 완벽하게 이해가 가게끔 쉽고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매매를 하려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는 알고 매매를 하는 게, 투자의 가치를 알고 매매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코인 송금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생각보다 전송이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다는 걸 아실 텐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는 다르게 단 몇 초면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금에 관해서는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적은 수수료인 0.0004달러의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며 복잡한 거래 과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런던, 시드니, 일본 등의 은행들이 은행 간 송금에 실제로 리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시간 환전 송금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좀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불특정 다수가 채굴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는 다르게 개발사인 리플랩스가 합의를 통해 코인을 발행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즉, 이더리움처럼 개인도 채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거죠. 다른 메이저 코인들과는 다른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리플은 발행사 자체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관리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감독원이라고 할 수 있는 SEC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성립이 되었죠. 그로 인해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로부터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요. SEC에서 리플을 소송하는 이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도 모르는 분들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사 자체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2년부터 1000억 개에 달하는 리플을 발행했고, 이 중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매번 10억 개의 리플을 풀며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을 증권으로 보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 설립자 키르스 라슨을 투자자 보호법 위반으로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작이 됩니다. SEC의 시각에서 명확한 발행 주체가 있고 이를 판매하는 과정이 암호화폐라기보다는 증권에 가깝다고 판단이 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월 22일 기사가 보도되면서 리플은 시세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 후 1월 29일 리플 측의 공식 답변 내용이 밝혀집니다.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 무조건 아셔야 합니다. 모르고 계셨다면 제발 알려드릴 때 확실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리플은 가상화폐이므로 SEC 소관이 아니다. 두 번째, 리플은 어떤 리플 보유자와도 투자를 위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세 번째, 리플은 ICO를 하지 않았다. 자금 유지를 위해 토큰을 제한하지 않았고 대다수 리플 보유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 네 번째, 리플 보유는 어떤 사람이 리플의 매출 또는 이익의 일부분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섯 번째, 리플의 판매는 지난 8년간 성장한 전체 리플 시장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리플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리플의 레저는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다. SEC는 리플 트랜잭션의 경제적 실제에 대해서 무지하다. 일곱 번째, 리플의 XRP 보유는 드비어스가 보유 다이아몬드를 증권으로 바꾼 것과 같은 투자 계약을 생성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바로 1번입니다. 수능 시험에서도 어려운 주관식의 답은 1, 0, -1입니다. SEC는 지난 8년간 리플랩스사의 증권과 관련된 규제에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8년간 아무 말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왜 그러냐? 라는 거죠. 주장의 근거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200%가 넘는 펌핑이 나와줬지만 결국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잠시뿐이었죠. 2021년 2월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됐고 리플은 8년간 제재가 없었다는 건 SEC 자체 규칙 해석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증거다 라는 변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SEC에서는 리플 판매에 법률 자문을 받았던 자료들을 요청하죠.
리플랩스사가 변론에 자신들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리플랩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가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사라 넷번 판사는 5월 19일에 SEC에 유리한 발언을 하죠. 그래서 리플의 시세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허나 사라 넷번 판사는 이번 5월 30일 SEC가 요청한 법률 자문자료 공개를 기각하면서 약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리플은 1,3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플에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소송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원래 8월 16일에 소송이 끝나는 일정이었지만 SEC에서 추가 증인 확보를 위해 60일간 연장을 요청 중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SEC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의 시세 또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기업인들이 리플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암호화폐에 협조적이지 않은 미 정부가 6월 예정된 ETF 승인을 거절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며 시장을 괴멸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열어놓아야 합니다. 현재 정보를 봤을 때는 리플이 유리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섣불리 진입했다가 대응이 되지 못하면 그 과정 속에서 계좌가 또 힘들어지겠죠. 언제까지 힘들기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리플 1,500원 이상의 평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신 분들 하단 링크로 문의 주시면 향후 실시간으로 리플 어떻게 대응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